안녕하세요. AWS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 백재현입니다. 지금부터 AWS 앰플리파이를 통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questions,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 비공개라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 앰플리파이를 통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다루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 중 서버리스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클라우드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AWS 앰플리파이를 이용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호스팅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의 서버리스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혁신해야 하고요. 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듣고 다시 실험합니다. 이를 이노베이션 플라이휠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이휠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서비스를 출시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고 서비스를 보완해서 다시 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할 수 있는 조직과 개발 문화, 그리고 개발 도구도 필요하겠죠. 아이디어가 유저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혁신을 기반으로 구축 및 운영돼야 합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 문화를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설계, 구축 및 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즉 모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합니다. 모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춰 컴퓨팅 패러다임은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시스템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서버에 OS 보안 패치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또한 가용성 등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서버를 사전에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로 프로비저닝된 인프라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오토스케일링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 VM 기반 인프라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애초에 서버리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제공하고 장애 복원력이 있으며 실행 시간만큼만 과금합니다.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서버리스 기술을 통하여 고객분들은 고객의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는 경우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버리스 하면 AWS 람다 서비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람다 외에도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S3, 키 밸류 DB인 아마존 다이나모 DB 등이 있고요. 서비스들 간의 통합을 위한 아마존 SQS, AWS 스텝 펑션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보통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유저의 리퀘스트를 API 게이트웨이에서 받아서 람다를 통해 다이나모 DB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간단한 CRUD용 아키텍처입니다. 서버리스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데모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이나모DB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아이템 테이블, 파티션 키는 아이템 아이디로 해보겠습니다. 키 밸류 DB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파티션 키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해시 테이블의 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 아이템을 생성해 볼 건데요. 아이디 값은 1로 넣고 네임은 스낵으로 넣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 아이디는 2로 넣고요. 네임은 코크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추가했고요. 이제 이 값을 읽어올 람다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모던 앱 심플 펑션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런타임은 이해하기 쉽도록
파이썬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파이썬에서 AWS 리소스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AWS에서 제공하는 보토3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보토3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이제 다이나모DB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다이나모DB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 테이블에 접근하기 위해 테이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을 읽어오기 위해 스캔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결과 값을 리스폰스 바디로 리턴을 해주고요. 이제 저장을 하고 방금 작성한 람다 로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는데요. 해당 람다가 다이나모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따라서 해당 람다가 다이나모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고요. IAM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서 해당 람다에게 다이나모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이나모DB 풀 액세스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풀 액세스 권한을 주지만 실제 사용하실 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람다가 다이나모DB의 아이템 테이블에 접근해서 값을 읽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REST API를 통하여 람다에 접근하기 위해 API 게이트웨이에 REST API를 생성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Modern App Simple API 이렇게 짓고요. 우선 리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소스 이름은 items 이렇게 짓고요. 메소드로는 get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작성한 Modern App Simple 펑션 람다와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해보면 정상적으로 값이 리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API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dev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고요. 이제 URL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했던 items 리소스에 대한 URL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URL에 get request를 보내보겠습니다. REST API 체크 프로그램인 포스트맨에다가 해당 URL을 넣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서버리스 서비스만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읽고 리턴해주는 API 서비스를 만드는 데모를 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생성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했을 뿐 가상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높은 확장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뿐이지만 이로 인하여 확장성 및 가용성이 높고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불필요한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구성되었습니다.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서버리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AWS의 OS 및 사용자 관리 서비스인 아마존 코그니토를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결합하여 인증 및 인가 로직을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및 웹의 리퀘스트에 대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여러 서비스들로 분산함으로써 서버리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AWS의 여러 서버리스 리소스들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AWS Amplify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Amplify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로서 모바일 앱 및 웹이 클라우드와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고 개발부터 배포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등 서버리스를 통한 모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AWS Amplify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WS Amplify란 무엇일까요? Amplify라고 하면 흔히 Amplify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용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도 컨트리뷰트를 통해 직접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각 플랫폼별 라이브러리, CLI 툴체인, 그리고 UI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앰플리파이 CLI 및 콘솔을 이용하여 프론트 및 백엔드를 포함한 전체 앱을 빌드, 테스트, 배포, 그리고 심지어 호스팅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마존 코그니토, AWS 앱싱크 등의 여러 AWS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널리 사용되는 OS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관점에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및 호스팅을 위해 AWS 앰플리파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앰플리파이를 사용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선택하신 후 앰플리파이 CLI를 통하여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이후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앰플리파이는 유즈 케이스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OS, 스토리지, API, 아날리틱스 등 웹 및 모바일 앱에서 필요한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OS 및 회원 관리를 원할 경우 OS 카테고리, 데이터 저장을 위해선 스토리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 서비스를 생성하고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앱 및 웹과 결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앰플리파이 CLI를 통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AWS 서비스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add API 명령을 통해 서버리스 GraphQL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앱싱크 및 REST API를 제공하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수 있으며 add 스토리지, add predictions 등과 같이 유즈 케이스 중심으로 AWS 서비스들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 서비스를 생성한 후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쉽게 웹 및 모바일 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안드로이드, iOS에서 스토리지 서비스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코드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S3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겠죠? 웹사이트의 경우 배포를 위해 웹을 호스팅해야 할 텐데요. 이 역시 앰플리파이 CLI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CLI에 앰플리파이 add hosting 명령을 입력 후 원하는 배포 옵션을 선택하시고 앰플리파이 publish 명령으로 배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아직 익숙치 않을 수 있는 GraphQL API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REST API는 많은 분들께 익숙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REST API는 모든 리소스를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하고 각 엔드포인트에서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내용을 관리합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경우 리소스 접근을 위해 새로운 API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GraphQL은 정해진 문법을 통해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원하는 정보만 쿼리를 해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앱 및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쿼리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새 리소스 접근을 위해 매번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관리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GraphQL은 최근 들어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REST API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GraphQL API는 AWS 앱싱크를 통해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raphQL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쿼리를 날려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해야 하고요. 이 스키마에 대한 정보는 AWS 앱싱크 서비스가 갖고 있게 됩니다. 모바일 앱 및 웹 프론트엔드에서 쿼리를 호출하여 필요한 값을 가져옵니다. 현재는 쿼리를 통해 아이디와 네임의 리스트를 요청하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쿼리 명령에서 요청한 값을 리턴받아 이를 그대로 모바일 앱 및 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앰플리파이와 리액트를 이용하여 간단한 투두 앱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기능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심플 앱이라는 이름으로 리액트 앱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생성되는 동안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UI에서 사용할 시멘틱
UI 리액트 패키지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돔 패키지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IDE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코드가 잘 생성된 걸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기본 터미널을 사용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앰플리파이 init 명령을 통해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초기화할 거고요. 모든 옵션은 다 디폴트 값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면 앰플리파이 add API 명령을 통해 서버리스 GraphQL 서비스인 AWS 앱싱크를 생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설정은 기본 값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두 앱을 위한 스키마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을 통해 실제로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옵션은 모두 다 기본 값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 생성이 완료되면 AWS 콘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콘솔 명령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URL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네, 콘솔이 열리면 방금 생성한 앱싱크와 연결된 DynamoDB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값도 없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콘솔에 가셔서 앱싱크에 가셔서 GraphQL API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쿼리 에디터로 가셔서 한번 GraphQL API를 사용해 볼 건데요. GraphQL에서 값을 쓸 때는 mutation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값을 쓰기를 원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 mutation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description과 name을 아니다, 데모니까 그냥 name만 hello amplify 이런 식으로 mutation 명령을 실행을 해보고요.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DynamoDB에 들어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렇게 hello amplify 라는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앱싱크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쿼리 명령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쿼리를 선택 후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리스트 투두를 통해 투두의 리스트를 얻어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보면 투두의 ID 값을 읽어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네임 필드를 선택하고 쿼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네임 값까지 읽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기본 리액트 앱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리액트 앱이 이렇게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잘 실행되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요. 앱싱크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앰플리파이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설정 값이 들어있는 AWS config 파일도 패키지도 임포트를 합니다. 저희가 GraphQL을 쓸 거기 때문에 쿼리와 뮤테이션 기능도 오타가 났네요. 예, 쿼리와 뮤테이션 기능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WS config를 사용해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의 컨피규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준비가 완료된 것이고요. 이제는 필요한 리액트 패키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훅과 이펙트 훅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UI에서 사용할 인풋과 리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터 관련된 패키지도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두 관련된 기능을 구현을 할 건데요. 새로운 투두를 입력받을 new to-do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ame이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뭔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name 값을 GraphQL을 통해 앱싱크에 전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create to-do 뮤테이션을 실행하는 코드고요. 인풋 값으로는 name 스테이트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인덴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 페이지가 한번 새로 고침되게 만들 거고요. 이제 인풋 박스 렌더링 부분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네, 인풋 박스를 만들고요. 필요한 옵션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이름은 create 이렇게 만들고 버튼을 클릭하면은 위에서 생성한 핸들 서밋 펑션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박스의 값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된 값으로 name state를 갱신하도록 구현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new to do 컴포넌트를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지도록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네, 이렇게 new to do 컴포넌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hello to 하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DynamoDB에 hello to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에서도 투두 리스트가 보이는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요. 리액트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use 이펙트는 쉽게 리액트에서 컴포넌트가 로드될 때 호출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컴포넌트가 로드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데이터를 fetch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GraphQL에 쿼리를 써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읽어올 거고요. 이렇게 가져온 값은 setToDo's를 통해 ToDo's 스테이트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아이템 출력을 위해 toDoItems 펑션을 구현하겠습니다.
투두스에 있는 아이템의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리스트 UI의 값으로 렌더링 되도록 리턴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렌더링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앱 컴포넌트에 방금 작성한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요. 네, 저장하고 잘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값이 안 보이네요. 소스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etch 데이터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호출을 안 했네요. 이렇게 호출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값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값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던 애플리케이션 캠페인 끝까지 보기, 그리고 앰플리파이 세션 피드백 남기기 값을 입력을 했고요. 다이나모DB에도 값이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거를 로컬호스트에서 돌린 건데요. 이제 이걸 배포하고 호스팅까지 해보겠습니다. amplify add hosting 명령을 입력을 하고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우선은 데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매뉴얼 디플로이먼트를 선택을 해서 호스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amplify publish 명령을 통해 최종적으로 publish를 수행하게 되고요. publish가 완료되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호스팅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잘 보셨는지요? 작은 데모였지만 이 데모를 기반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시면 원하는 형태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WS의 서버리스 기술을 통하여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높은 확장성 및 가용성을 제공받으며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면서 신속한 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앰플리파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앰플리파이 닥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S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된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와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기술 자료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역량을 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잘 들으셨나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